갑시다. 자, 갑시다. 원순열. 여러 가지 순열이 아니라, 아, 맞다. 책 없는 사람, 또, 손. 마플 시너지예요. 이제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순열이 아니라 원순열. 보시면 알겠지만은 원순열, 여러 가지 순열, 중복순열들을 단원들을 다 쪼개놨어. 그죠? 근데 나는 한 방에 수업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세 단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엄청나죠? 오케이? 물론 다 할 수 있다면에 대한 얘기고. 자, 간다. 원순열. 순열은 순열이야. 근데 어떻게 하겠다? 원형의 모양으로 나열을 하겠다. 옛날에는 이거 가지고 막 염주순열도 만들고 했었는데 어쨌든 원순열은 뭐다? 원형으로 나열하겠다. 무슨 차이가 나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쫙 해볼게요. 자, 여기 의자가 놓여 있어. 몇 개? 3개. 자, 그런데 항상 그 말을 합니다. 단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주변에 뭐 여기에 방문이 있고 저기 창문이 있고 여기는 벽이 있고 이거 안 보겠다는 얘기야. 의자도 다 똑같고. 알았죠?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라고 합니다. 자, 원래 3명을 일렬로 늘어놓으면 몇 팩? 3팩. 몇 가지? 6가지. 3명을 일렬로 늘어놓은 건 6가지야. 맞죠? 근데 원형으로 나열하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A, B, C가 있는 게 있을 거야. 자, 그런데 점점 그림이 찌그러지는데? 자, 여기에 A, B, C. 여기에 A, B, C. 어때요, 얘들아? 이 3가지를 모두 같은 거 취급하게 되는 거야. 그럼 아까 내가 말했던 그 3팩, 일렬로 늘어놓는 3팩과 원순열은 무슨 관계에 있을까? 우리 제일 처음에 우리 저기 공통상이 아니라 너희 뭐지? 수학하지? 수학화 마지막에 있던 경우의 수를 하면서 내가 이제 그때 나랑 같이 했던 사람들 또는 뭐 안 했던 사람들도 잘 들어나. 경우의 수라는 건 뭐다? 구별되는 가짓수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전을 2개를 던지는데 10원짜리랑 100원짜리를 던진다고 쳤을 때는 나올 수 있는 방법의 수는 4가지가 맞죠.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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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면, 뒷면, 앞면, 뒷면, 뒷면. 근데 만약에 광택도 연도도 똑같은 10원짜리는 너무 작다. 100원짜리 2개를 던진다고 쳤을 때 나올 수 있는 가짓수는 몇 가지일까? 4가지일까? 아니죠. 앞면이 2개, 뒷면이 2개, 앞면이 하나, 뒷면이 하나. 3가지란 말이야. 이거랑 이거를 너희들이 구별을 못해. 맞죠? 그러면 원순열에서도 이 3팩이라는 6가지 중에서 3개는 동일하게 취급을 해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훨씬 줄어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 자꾸 맴돌기만 하는 것 같아서 결론. 3팩토리얼 중에는 뭐 있어? 뭐 ABC, ACB, BAC, BCA, CAB, CBA 해서 6가지잖아. 그 원순열과 직순열을 연결을 시켜볼 때, 자, 12시를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읽는 거를 읽어보자. 얘는 뭐야? ABC야. 3팩까지 그 6가지의 방법 중에서 ABC를 요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뭐다? CAB라고 생각을 하고, 얘는 뭐다? BAC라고 생각을 해봐. 오케이? 2번째. 이것만 있나? 아니. ACB가 있을 거고 또 한 바퀴 쭉 넘기다 보면은 또 뭐가 있을 거고 CBA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을 거고 BAC가 있을 거예요. BCA다. 넘기면 어떻게 돼? BAC가 나오면 안 되는데. 이게 BCA구나. 쏘리. BAC가 있을 거야. 하나, 둘, 2가지가 답입니다. 자, 그럼 이거를 매번 이렇게 하나하나 다 생각을 하나요? 아니, 이제 공식으로 알려줄게. 사설이 길었다, 그지? 결국은 우리가 원순열을 풀려면은 뭐부터 풀어주냐면 있잖아.
자, 여기부터 이제 정리합니다. 서로 다른 n개를 모두 원형으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 또는 경우의 수. 일단 뭐 한다? 직순열로 풀어. 대신에 자, 요거를 어떻게 3팩을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은 아까처럼 두 개 일일이 카운트하는 게 아니라 이 A, B, C라는 순서를 A, B만 자리 바꾸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시계 방향을 하게 돌려. 몇 가지가 같아져? 하나, 손이 부러질 것 같아. 자, 하나, 둘, 세 개가 같아지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냐? 여기 12시 있는 얘를 A라고 생각을 해봐. A가 위에 있는 거, A가 오른쪽에 가는 거, A가 왼쪽에 가는 거, 세 개가 같아지잖아. 회전해서 일치하는 방법이 몇 개가 같아졌어? 세 개가 일치해버렸지. 그러면 그 세 개로 나눠준다고 보시면 돼요. 알았음? 그래서 여기도 n팩을 뭐로 나눈다? n으로 나눈다. 그래서 원순열 공식이라고 해버리면은 n-1팩이야. 쉽죠? 7개를 일렬로, 일렬이래. 그래, 일렬로 늘어나 보자. 몇 팩? 7팩. 7개를 원형의 원탁에 앉혀보자. 몇 팩? 6팩. 알았음? 끝. 원순열 개 쉽죠? 자, 하나 더 해볼까? 원순열에서 잘 나오지는 않지만 굳이 한번 만들어 보자. 만들어 나가는 게 또 확통이 어려운 이유니까. 서로 다른 n개가 있었어. 근데 그걸 전부 다 원탁에 까는 게 아니라 r개를 뽑아가지고 일렬로 나열하면은 순열 그냥 NPR이죠. 뽑아서 원형으로 나열을 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일단은 순열이야. 출발은 무조건 NPR입니다. 근데 그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원형에 쫙 늘어놓은 방법들 중에 자 간다. 1, 2, 3, 4, 5, 6, 7, 8, 9, 10 번호를 붙여서 n까지 갔다고 쳤을 때 이걸 회전해서 일치하는 방법 몇 가지가 있겠어? 1이 여기 있는 거, 여기 가는 거, 여기 가는 거, 여기 가는 거에서 1이 여기 가는 것까지 몇 개? n개가 다 일치하겠지. 미쳤나 봐. n인데. r개를 뽑았잖아. r개가 일치하겠지. r로 나눠주시는 거야. 이해됐음?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갑니다. 자, 원순열의 기본은 이 정도야. 얘보다 근데 중요한 거 응용해서 만든 거긴 한데 이거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설명할 건데 자 필기 갖고 있는 사람들 필기 얼른 해주세요. 결론은 쉽지. 6명을 일렬로 나열하자 5팩. 6팩. 원형으로 나열하자 5팩. 8개를 뭐 8명의 사람들을 원탁에 앉혀보자 7팩. 8-1팩. 알았음? 자 밑에 거 지운다. 지워도 돼? 쓸 사람들 다 썼냐? 실제로 당신들이 만나는 문제가 그냥 단순하게 원형이면은 이거는 수능 과목이 아니지. 자, 갑니다. 다각형 모양의 의자가 책상에 놓여 있어요. 그때 식탁에 6개의 의자가 이렇게 놓여 있어. 여기에 A, B, C, D, E를 앉혀보자. 이게 이제 문제풀이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는 응용하는 유형이라고 했잖아. 원순열의 풀이는 기본적으로 3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중에 나는 2번, 3번이 나는 메인이다. 자, 1번은 뭐냐면은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 하나. 원순열을 자꾸 공식으로 접근하는 거. 방금 뭐? 무조건 n-1팩 이걸 쓰는 풀이들이 있을 거야. 알았죠? 나는 이렇게 안 합니다. 나는 2번, 3번으로 만들어 갈 겁니다. 자, 만들어 나가는 게 뭐냐면 결국 너희들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몇 명이야? 8명이야? 8명을 뭐 뽑기를 한다, 일렬로 줄 세운다, 뭔 한다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주연이랑 수연이를 뭐 하자, 뭐 이웃하게 해보자, 뭐 반드시 주연이는 또는 둘을 양 끝에 세워보자 이런 문제 많이 풀어봤잖아. 결국은 제한 조건이 있는 문제들처럼 생각을 해주면 된다고. 원형이라는 거 또는 이 다각형 모양의 식탁이라는 거 자체를 제한 조건처럼 생각해봐. 대신에 원순열의 기본은 좀 기억하고 뭐냐면은 두 번째, 세 번째도 전부 다 기준 설정이야. 기준
이렇게 쓰면 안 되지. 기준 설정 방법의 수. 줘봐. 여기도 기준 괄호 열고 한 두 글자 쓴다. 설정 방법의 수. 기준만 먼저 정하고 나면은 그 외 나머지는 곱하기다. 이거. 나머지는 직순열. 일직선상의 순열을 나는 직순열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제. 나머지는 직순열처럼 풀어주면 돼. 왠지도 좀 이따 설명할게. 자, 그냥 두 가지 풀이가 똑같아. 2번, 3번 이렇게만 보면. 그때 요 기준을 뭐로 잡냐면은 첫 번째는 사람을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자리. 나는 의자라고 볼게. 의자, 자리를 기준으로 먼저 잡아주는 거야.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좀 풀이가 달라져요. 자, 그때 요 다각형 모양을 세 가지 풀이를 한번 다 써볼게요. 어떤 느낌이 있는지. 너무 쉬워서 사실 비슷비슷해 보이긴 할 텐데 세 가지 풀이를 전부 다 보여줄 겁니다. 자,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2번, 3번을 좀 잘 써주세요. 알았죠? 자, 지우라. 일단 6명이지. 6명이 있고 6자리가 있지. 그냥 원형이라고 생각을 해봐. 몇 팩? 5팩, 그렇지. 자, 1번은 무조건 6명이면 5팩, 5명이면 4팩, 8명이면 7팩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공식을 쓴 거야. 알았지? 근데 이 6팩, 5팩, 5팩이 왜 만들어졌는지는 생각을 해봐. 원래는 6명이니까 6팩인데 회전시키다 보니까 6가지가 다 똑같아요라서 6가지, 6, 말이 안 나. 6으로 나눠졌지. 근데 실제로 그 6가지가 다 똑같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계 방향으로 A, B, C, D, E, F 앉아 있을 때 A가 여기 있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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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는 것까지 다 똑같으니까 6으로 나눈 게 원순열 공식 500이야. 근데 실제로 6개 다 똑같니? 아니지. 다른 게 있지. 뭐 A가 여기 가는 거, 여기 가는 거, 여기 가는 거. 3개 다르잖아. 맞니? A가 여기 있는 거는 지 혼자 앉아요. A가 여기 있는 거는 누군가랑 붙어 앉는데 오른쪽에 앉아요. A가 여기 있는 거는 누군가랑 붙어 앉았는데 왼쪽에 앉아요. 3개 다 다르잖아. 그래서 그 다른 가지수를 다시 곱하는 게 원순열 공식을 이용하는 풀이다. 책에서는 이걸 제일 많이 쓸 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기준인 누구? 사람을 정하자고 했지. A, B, C, D, E, F 6명 있다. 자, 기준을 잡아보자. 자, 누구를 기준으로 할래? 기준을 6가지. 이거 아니야. 이건 없어. 그냥 기준은 그냥 A. 아무나 한 명 기준으로 잡았다고 치는 거야. 그냥. 그건 방법일 수 생각 안 합니다. A가 기준일 때나 B가 기준일 때나 방법은 다 똑같거든. 알겠어? 그래서 그냥 A, 첫 번째 사람이 기준이라고 쳤을 때 그때 걔한테 물어보는 거야. 야, 너 가서 앉아. 수연아, 너 가서 앉아봐. 앉을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야? 땡! 3개지, 그렇지. 왜? 아직 아무도 안 앉았어. 기준 혼자 가서 앉잖아. 단, 지 혼자 앉을 때도 회전에서 일치하는 건 같은 것으로 보는 거야. 알았음? 그럼 여기 앉는 거랑 여기 앉는 건 똑같은 거야. 여기 앉는 거랑 여기 앉는 건 똑같은 거고. 주연이가 먼저 가서 나 여기 앉아야지랑 여기 앉아야지랑 똑같은 거야. 아무도 없으니까. 알았음? 그럼 기준 설정 방법이 몇 가지야? 3가지죠. 그럼 나머지는 이제 어때?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주연이가 앉았다. 주연이의 왼쪽 자리, 주연이의 오른쪽 자리, 주연이의 맞은편 자리. 자리마다 다 이름이 있잖아, 이제. 그래서 나머지는 5팩으로 끝나는 거지. 알았음? 그럼 5명을 일렬로 늘어놓는 건 똑같잖아. 기준이 있어 버렸으니까, 이제는. 처음에 앉을 때만 원순열인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그게 2번 풀이다. 사실 1번 풀이, 2번 풀이 똑같지. 알았죠? 근데 2번 풀이가 문제가 복잡해질수록 점점 쉬워질 겁니다. 얘는 점점 헷갈리기 시작할 거고. 자, 그 다음에 3번. 세 번째 풀이가 사실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그래서 특정 유형에서만 사실은 써. 지금 그림은 참고로 3번을 사용하는 그림은 아닙니다. 사실. 나는 2번을 써요. 결론부터 얘기해 줄게. 3번은 언제 쓰냐?
입체 도형을 색칠할 때 씁니다, 보통. 정육면. 그래서 요 도형들이 있는 거야. 좀 이따 들고 설명해 줄게. 세 번째 풀이는 언제 쓴다, 얘들아? 입체 도형의 색칠하기 문제. 2번은 나는 어디에 쓰겠어? 지금처럼 그냥 평면상의 얘기해서 나는 써요. 1번 풀이는 나는 안 쓰고 잘. 알았음? 자, 세 번째 풀이 일단은 보여는 줄게. 잘 봐. 기준인 자리를 정해봐. 역시 아까 기준 사람 정하는 것처럼 기준인 자리를 여기로 정하는 거, 여기로 정하는 거, 여기로 정하는 거 뭐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생각 안 해. 그냥 아무 자리 하나나 잡아서 얘가 기준이에요 라고 해보자. 자, 그럼 저기다가 사람을 앉히는 방법의 수는 몇 명, 몇 가지? 6가지지 뭐. 기준 자리에 A를 앉히는 거, B를 앉히는 거, C를 앉히는 거, D를 앉히는 거, E를 앉히는 거, F를 앉히는 거. 6가지잖아. 그러고 나서 뭐 해?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뭐 여기 예를 들어서 또 주연이가 앉았다 치자. 그럼 뭐야? 주연이 왼쪽 자리, 주연이 오른쪽 자리. 나머지는 5팩이지. 이거야. 근데 선생님 답이 다른데요. 자, 그래서 세 번째 풀이는 항상 뭐가 나오냐면은 전체 회전시켰을 때 일체는 방법의 수. 툭 절반으로 쪼개지죠. 저쪽과 이쪽이 똑같이 생겼지. 2로 나눠주는 거야. 자, 이게 헷갈리기 시작할 거야. 그래서 예시 하나를 더 들어줄게요. 잘 봐. 요번에 요거 하나 하고 나면 이제 너희들 할 수 있을 거야, 슬슬. 삼각형 모양의 테이블에 역시 6명을 앉혀볼 거야. 자, 첫 번째 풀이는 일단 6명이니까 몇 팩에서부터? 무조건 5팩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근데 이거는 6명을 A, B, C, D, F 앉힌다 쳤을 때 회전시키면 나오는 모든 방법을 다 똑같다고 생각한 거고 실제로는 A가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다르지. 두 개를 다시 곱하는 거야. 근데 얘는 뭐다? 기준인 사람을 정하자. 6명 중에 예를 들어서 뭐 명호가 있어. 명호를 하나 기준을 딱 잡아서 야, 명호 너 가서 앉아. 나 여기 앉을래, 여기 앉을래.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러면 나머지는 5팩 직순을 하면 돼. 쉽죠? 그래서 평면에서는 2번을 많이 쓴다. 알았지? 이거는 어려워지면 문제가 복잡해지면 힘들어져서. 아무튼 3번으로 가보자. 3번 풀이는 뭐다? 기준인 자리를 하나 정한다 그랬지. 예를 들어서 여기 자리 딱 정했어. 여기를 기준 자리라고 생각해 볼게. 자, 여기 누가 가서 앉아라 라고 했을 때 6명 중에 아무나 제가 갈게요. 6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5팩으로 직순을 돌리면 되지. 근데 이번에는 어때? 전체 3개의 면이 똑같잖아. 3으로 나누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끝. 그러면 답이 똑같아지는 거야. 자, 그러면 그거를 이제 어디다가 적용시켜보자. 입체 도형에다 실제로 적용시켜보자. 화면 잠깐 끌게. 와우, 나 멈춰 있어. 잠깐만. 화면 잠깐만 끌게요. 자, 입체 도형이 있습니다. 여기 뭐가 있어? 이거 뭐야, 이거? 여보세요? 이 도형이 뭐예요, 이거? 뭐야, 고3 맞아? 정사면체죠. 모든 면이 다 정삼각형인 도형들. 피라미드랑은 다르다. 자, 간다. 정사면체를 색칠해보자. 입체 도형은 그냥 다른 고민하지 마. 무조건 자리를 기준을 잡아. 그게 제일 안 헷갈린다. 기준 자리 어디로 할래? 바닥면으로 하지 뭐. 자, 나는 기준을 바닥면으로 잡았어. 그러면 그 바닥면에 색칠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자, 몇 가지의 색이 있었다. 지금 여기 4가지 색상의 물감이 있었고 그걸 모두 사용을 해보자. 인접 아니다. 모두 사용해보자. 그럼 바닥면에 칠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몇 가지? 준영아 몇 가지? 4가지.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뭐 합니까? 옆면이라고 할게. 옆면들을 색칠해야 돼. 예를 들어서 빨강, 파랑, 노랑 뭐 색칠한다 치자. 방법의 수는? 입회?
옆면을 색칠한 수는 몇 팩? 2팩. 맞니?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왜? 전체적으로 보면은 뒤집거나 뭐 하거나 할 수 있잖아. 몇 개의 면이 똑같아. 정사면체니까 당연히 4면이 똑같죠? 4로 나눠주는 거야. 방법은 입니다, 답은. 이게 다예요. 오케이? 끝. 옆면 2팩. 그냥 말 그대로 이거 옆면을 여기가 바닥면이었어. 자, 옆면을 위에서 바라봐. 여기 빨강, 파랑, 노랑 회전시키면 일치하잖아. 회전시키면 일치하잖아. 그럼 옆면을 색칠하는 거는 원순열인 거지. 알았죠? 끝. 자, 그럼 이번엔 뭐 해볼까? 정육면체 해볼까? 나만 지금 신났지? 너희들은 제 머릿속에서 시발거리고 있는 거지 지금. 아 목이야. 자, 정육면체가 있어. 기준인 자리를 먼저 잡아보자. 어디로 잡을까? 뭐 다 찌그러졌냐? 어디로 잡을까? 밑면? 오케이. 밑면을 기준으로 잡아보자. 칠할 수 있는 6가지 색상이 있고요. 모두 사용을 할 겁니다. 자, 밑면을 칠하는 방법에서 몇 가지? 6가지 중 아무거나. 근데 그게 단가? 하나만 더 칠하자. 뭐? 뚜껑. 뚜껑 하나만 더 칠할게요. 뚜껑에 칠할 수 있는 방법의 수 5가지. 맞죠? 그럼 이제 옆면이라고 부를 만한 면이 몇 개 있어? 4개가 있지. 옆면 색칠하자. 수연아 몇 팩? 그렇지. 3팩. 자, 근데 입체도형은 이게 끝이 아니죠. 기준을 자리, 면을 기준으로 잡아서 색칠하는 방법을 쓰는 이게 끝이 아니죠. 몇 개의 면이 똑같아? 현우야. 6개. 답은? 이게 답이에요. 오케이? 30. 끝. 이게 다야. 선생! 옆면을 칠할 때 원수면 썼잖아. 근데 왜 또 6으로 나누는 거야? 저 6도 어떻게 보면 회전해서 일치하는 방법을 쓰거든. 입체로 회전을 시켜서 그렇지. 근데 그거는 옆면을 돌릴 때만 그렇고, 옆면을 돌릴 때만 그렇고, 예를 들어서 윗면에 빨강, 밑면에 파랑을 칠한다 해서 6 곱하기 5 했잖아. 그치? 근데 그걸 회전시키다 보면 이렇게 색칠하는 것도 똑같은 거 아니야? 옆면에 빨강, 파랑을 마주보게 색칠하면서 뺑을 돌리는 것도 똑같은 방법이 나오잖아. 그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6으로 나눈다라고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30까지 다 보여주기는 힘들고. 이해됐음? 자, 그러면 하나 더 해보자. 아까 발로 찬 거 있다. 응? 피라미드 가보자. 자, 어떻게 보면은 정사각뿔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맞지? 피라미드, 정사각뿔 색칠을 해보자. 입체도형이네, 결국. 뭐부터 할까? 주연아. 밑면을 기준으로 잡는 것부터 먼저 할까? 칠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면이 몇 개야? 5개지? 5가지 물감이 있고요. 모두 사용한다고 칩시다. 자, 밑면을 칠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얼마? 오케이, 5가지. 5가지. 자, 그러면 이제 뭐 할 수 있어? 옆면들 색칠할 수 있겠지? 색칠할 수 있는 방법의 수 알아야 얼마일까? 그렇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회전했을 때 일치하는 방법의 수 없지. 끝이야. 없잖아. 바닥면 혼자 다르잖아. 지 혼자. 이걸 갑자기 이렇게 뒤집는다고 색깔이 같아지지 않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렇게 회전해서 일치하는 거 옆면 칠할 때 했잖아.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있잖아. 그림 없다. 정팔면체가 있어요. 8가지 색깔을 이용해서 모두 사용해서 색칠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해봐.
라는 질문이 있다고 치자. 실제로 학교 시험에 옛날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 어떤 학교. 너네 정팔면체 어떻게 생겼는지 알겠니? 그것부터 사실 문제 아니냐? 정팔면체부터는. 너네 이게 몇 면체인지 아니? 이게 몇 개야? 이게 정 12면체였나? 정 20면체다. 정 20면체가 이렇게 생긴 건 아니? 모르지. 그지? 정팔면체는요. 요겁니다. 요거. 자, 이렇게 보면 이해가 안 되면은 요렇게 봐봐. 이해돼? 이게 정팔면체야. 피라미드 2개 붙여놓은 거. 알았음? 그래서 정팔면체는 실제로 그림을 만약에 제공한다면 지어도 되지, 얘들아. 혹시 쓸 사람 있어? 문제풀이? 없어? 안 써도 돼? 정팔만체를 그림을 제공할 때 너네 알아보기 편하라고 그림을 이렇게 그려줄 거야. 이상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할 거야. 정팔만체가 있다. 8가지 색상을 있다. 모두 색칠하는 방법을 들고 가시오. 라고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그려놓으면 문제가 뭔지 알아? 기준 어디로 잡지? 그걸 이제 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지. 근데 정팔면체는 몇 번 풀어보고 나서 그림 자체를 기억해놔. 자, 원래는 이렇게 생겼어. 약간 뭐라 해야 돼? 보석이라 해야 되나? 다이아몬드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겼어. 근데 내려놔 보면 얘도 윗면 아래면이 있어. 오케이?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입체 도형을 설명하는 건가? 이게 뭐 확통을 설명하는 건가? 얘가 윗뚜껑이라고 쳐보자. 방법의 수가 8이에요. 자, 그러면 그놈의 맞은편에 뭐가 있어? 아래 뚜껑 있지? 7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옆면이라고 부를 수 있는 면들을 색칠한다고 쳐볼게. 알았지? 자, 근데 정팔면체 윗면이 어떻게 생겼어? 정삼각형이잖아. 그리고 아랫면 어떻게 생겼어? 역시 정삼각형이지. 옆면이 몇 개겠어? 지금 윗면, 아랫면 빼면 8면체니까 6개가 있겠지. 그러면 상식적으로 윗뚜껑에 삼각형에 붙어 있는 삼각형이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3개가 있고, 오케이? 역삼각형이라고 할게. 역삼각형을 생기는 면이 3개가 있고 살짝 돌려보면 바로 서 있는 삼각형 하나 더 있지. 걔네들은 어디? 아래 뚜껑에 붙어 있는 거야. 오케이? 아래 뚜껑 요 삼각형에 요 모서리에서 타고 올라가는 요 삼각형. 맞죠? 자, 말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윗뚜껑에 붙어 있는 요 삼각형,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을 먼저 색칠을 해보자. 어떻게 색칠할, 몇 가지 색칠할 수 있어? 입획하면 안 되고 남아있는 색깔 6개 중에 3개를 골라서 옆면 중 역삼각형 모양의 색칠을 먼저 할게요. 방법의 수는 입획, 원순열. 그러고 나서 바닥면에 붙어있는 이런 삼각형들 색칠을 하러 가겠습니다. 이제는 색깔 3개 남았잖아. 몇 팩? 3팩. 얘는 왜 2팩이 아니라 3팩이에요? 옆면 중에 역삼각형 보면 되게 색칠해놨잖아. 빨강, 파랑 사이, 파랑, 노랑 사이, 노랑, 빨강 사이. 그래서 3팩.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뭐 해야 돼? 8로 나눠야죠. 오케이? 끝입니다. 이게 입체도형의 제일 어려운 버전이 팔면체다. 여기까지 알면은 입체도형 색칠한 방법으로 나오는 수능 문제도 푼 거야, 우리 지금. 이거보다 더 어렵게 안 내. 그냥 미친 학교 하나가 12면체를 내는 학교를 하나를 딱 봤어. 근데 걔네들은 입체 도형을 색칠하는 방법을 공식으로 배운 학교야. 그것도 알려줄 겁니다. 알았죠? 하나 더 알려줄게. 그거는 근데 이 방법을 너희들이 적응하고 나서 해야 돼서 먼저 문제 한 2개 정도만 풀어보자. 평면 하나, 입체 하나. 알았지? 평면에 식탁에 앉히는 방법. 그 다음에 잠깐 프린트 줘봐. 그리고 입체 도형 하나. 2개 한번 풀어봅시다. 알았죠? 아.
20번 문제랑 미안해요. 2개 풀려고 하는데 3개 풉시다. 4개 풀까요? 자, 20, 30, 37 3개 풀어보시고요. 38번 별표 치세요. 38번은 이거 모의고사 옛날 기출문제인데 학교 시험에 진짜 자주 나오는 그림이다. 알았지? 이거는 숙제로 별표만. 38번 별표만. 자, 6문제 풀어봅시다. 자, 20번 문제 뭡니까? 모두 구하셔오죠. 그냥 각각 구할게. 자, 첫 번째 그림이 뭐야? 이거죠. 내가 처음 했던 거. 자, 어떻게 풀면 된다? 평면이니까 이제 2번 풀이 따라갈게 그냥. 일단 기준인 누구를? 사람을 앉혀보자. A. 앉힐 수 있는 방법 2가지. 그냥 앉았다 치고 나머지 직순열 5패. 얼마야? 240. 자, 2번째. 6명을 요렇게 앉힌댄다 이번에는. 맞죠? 이 그림 맞죠? 자, 이번에도 뭐야? A. 너 가서 앉아. 어디 앉을래? 3가지. 앉았다 치고 나머지 직순열 360. 쉽죠? 그리고 이제 원형의 6명을 그냥 앉혀버린다. 뭐야? 5패. 120. 알았음? 다 더하면 얼마야? 뭐 몰라. 이렇게 계산이 되죠? 평면은 이 정도야. 여기다가 이제 나중에 장난을 치겠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마주보고 앉는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같은 면에 앉는다. 엄마, 아빠가 싸웠어. 저기 앉아. 이런 거. 애들은 붙어 앉힌다. 뭐 이런 거. 어른과 어린이는 반드시 이웃해서 앉는다고 할 때. 뭐 한 자리에는, 혼자 앉는 자리에는 뭐 어른만 앉힌다고 할 때. 이런 것들. 또 이제 등장하겠죠. 자, 그 다음. 30번. 30번 그림이 뭐니? 보자. 안쪽, 바깥쪽? 8가지 색깔 맞죠? 맞지? 8가지 색깔. 자, 가자. 뭐부터 할까? 바깥면부터 칠할까? 안쪽 면부터 칠할까? 뭔가 하나를 정해야 회전을 시키지. 안쪽으로 갈까? 바깥쪽으로 갈까? 안쪽? 오케이. 자, 그러면 8가지 색깔 중에 뭐 해야 돼? 안쪽에 칠할 색깔 먼저 골라줘야지. 또는 P도 좋아. 어쨌든 안쪽에 칠하는 거를 골라줘야지. 골랐으면 이제 뭐해? 색칠을 하자. 근데 바깥쪽에는 아직 아무것도 안 칠했지. 그럼 안쪽을 칠할 때 뭐 해야 돼? 원순열. 그래서 만약에 P로 출발한 사람들은 4로 나눠주는 작업 해주면 똑같다. 알았죠? P로 출발한 사람들은 이거고 C로 출발한 사람들은 순열. 이제 3팩 원순열로 가면 되고. 그래서 요거를 알려준 게 아까 그거야. 알았지? 자, 뭐 또 다른 풀이니까 지울게. 그러고 나서 이제 뭐해? 바깥쪽에 칠할 색깔 4개 남았지. 근데 이제는 어때? 원순열인가? 아니요. 왜요? 빨간색의 바깥쪽, 노란색의 바깥쪽, 파란색의 바깥쪽 이름이 다 있잖아. 바깥의 것만 회전시키는 게 아니잖아. 알았죠? 끝. 여기까지. 그 다음 37번 가본다. 위에 거는 했던 거니까 다시 지울게요. 37번 뭐야? 정육면체냐? 정육면체냐? 맞지? 자, 37번. 정육면체 어떻게 칠했어? 아까 했던 건데. 제일 먼저 뭐부터 얘들아? 윗면 또는 바닥면부터 할까? 자, 바닥면 색칠할 수 있는 방법의 수 얼마요? 6. 뚜껑에다가 칠할 수 있는 색깔의 수 몇 개요? 5. 옆면들 색칠해주세요. 얼마요? 3팩. 그리고 전체적으로 몇 개 나눌 수 있어요? 6. 답은 30. 자, 그런데 내가 아까 공식 알려준댔지. 자, 이 공식은 입체도형을 생각보다 너희가 잘 안 만나. 그래서 잘 안 외워질 거야. 지금 당장 외워야지 해서 내일 외웠다 쳐도 한 달쯤 지나면 까먹어. 왜? 안 써, 그동안. 너희들이 이제 뭐 한 번 공부했잖아. 그럼 다음 확통 공부하는 날까지 입체도형 대사 안 만날 겁니다. 까먹어, 100%. 그래서 시험 전날 정도만 살짝. 알았지? 그때만 잠깐 참고만 해라. 알았음? 자, 간다. 그래서 얘네들과 이거는 필요 없잖아. 얘네들과 비교하기 위해서
그럼 귀퉁에다가 좀 쓸게요. 정 n면체 색칠하는 방법을 써. 당연히 색깔의 개수, 물감의 개수는 n개. 알았지? 6면체 6개, 8면체 8개 모두 사용. 자, 공식이니까 증명을 하진 않을게요. 진짜 쉬워요. n팩 잠깐만. 공식 맞나? n팩 곱하기 m 나누기 n이야. 맞는지 계산 좀만 해보고 확인 좀. 나도 안 한 지 너무 오래돼서 사실. 아니야. 틀렸어. 뭐야? 아, 이걸로 나누는 건가? 아, 이거구나. 아, sorry. 이거예요. m이 뭔지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맞는지 이거 확인 좀 하자. 몰라. 비교하면서 가자. 이게 맞는 것 같아. 자, 이거야. n은 말 그대로 n면체 n. 알았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n-1팩을 생각해도 돼. 그럼 도대체 m이 뭘까? 한 면이 정 m각. 자, 그래서 요 녀석을 공식으로 풀어주면은 4팩 나누기 4, 4면체 3, 삼각형. 그래서 2가 나오는 거야. 알았니? 6면체로 가볼까? 정육면체 한 면이 사각형. 미쳤나봐. 사각형. 뭐야? 사각형. 콧방귀 자꾸 픽픽 끼지 마세요.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30 나오는 거야. 다 똑같죠? 어디 갔어? 요거 하나만 더 해볼까? 이 계산 좀 이따 할게. 8면체 한 면이 삼각형. 됐죠? 계산을 하면은 너무 단순 무식해 보이니까 위에 걸 정리를 해보자. 자, 8 그대로 있죠? 8, 7, 6, 5, 4, 3, 2, 1 다 곱해져 있어야 되지. 6C의 3이 뭐야? 6, 5, 4 나누기 3, 2, 1. 6, 5, 4 찾았다. 또 어디 있어? 3, 1 여기 있다. 그러면은 나머지 약분해버리면 분모 3 여기 있다. 끝이야. 맞죠? 똑같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공식이 있고 그 학교는 이걸 배워왔기 때문에 이제 정시비면 제일 물어봤겠지. 수행평가였어.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다. 알았지? 끝. 알아두면 도움되는 도형. 아니 동형이야. 공식. 자, 그러면 원순위는 여기서 끝. 이 안에 이제 너희들이 유형으로 뭐 아까 말했던 거 할머니 할아버지 이웃하세요. 엄마 아빠 이웃하세요. 뭐 엄마 아빠 사이에 애를 반드시 하나 넣으세요.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이 이제 섞여 나올 거야. 그건 이제 그냥 수련에서 배웠던 유형들. 알았지?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넘어간다? 쉬운 거 2개 남았어요. 뭐 맨날 쉽대. 이거 쉬울게요. 요거 제목만 딱 얘기하고 잠깐 쉬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요게 왜 제목이 따로 튕겨 나왔는지 알겠지? 순열 자체의 정의가 다 다른 것만 가지고 뽑는 거잖아. 뽑아서 나열하는 거잖아. 근데 똑같은 대상이 몇 개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풀지? 두 번째, 뽑을 때 뽑았던 것 또 뽑으면 안 됐었는데 이제는 중복을 허용합니다. 중복 순열. 자, 요 2개는 원순열 하나 합한 거보다 쉬워. 아니, 하나 합한 거래. 이 2개 합쳐봐야 원순열보다 쉬워. 알겠죠? 진짜 쉬운 거니까 요거는 뭐 쉬었다가 가볍게 해보자. 알았죠? 자, 봅시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에요. 요거는 우리가 결국 순열의 정의는 다 달라야 됩니다. 근데 같은 게 껴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A, B, C, D를 나열하면 4팩이잖아. A, A, B, C를 나열하는 거지. 알았음? 근데 결국 결론은 순열을 이용하는 거. 다 다르게 해줘야 돼. 뭐 한다? A1, A2라고 이름을 잡아보자. 4팩. 이해됐니?
근데 그 4팩까지 총 24개죠. 4팩까지의 방법 중에는 A1, A2, BC도 있을 거고 A2, A1, BC도 있을 거야. 두 개는 사실은 똑같지. A1, B, A2, C도 있을 거고 A2, B, A1, C도 있을 건데 그 두 개가 똑같아. 결국은 어때? A1, A2 자리를 바꾸는 두 가지 방법만큼 싹 다 묶이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셀 거 아니야. 결국은 뭐야, 얘들아? 똑같은 것들이 몇 개 있어? 두 개가 있죠. 그걸 나열하는 방법으로 나눠주면 돼. 별거 아니죠. 그럼 만약에 A, B, C가 있다면 몇 팩? 일단 5팩. 왜? 일단 전체 5개니까. 다 다른 거 취급을 해. 어떻게 잡아서? A1, 2, 3라고 이름을 잡아서. 그러면 A1, A2, A3, BC, A1, A3, A2, BC, A2, A1, A3, BC. 헷갈려. A2, A3, A1, BC 뭐 이런 것들. 어쨌든 A1, A2, A3 자리 바꾸는 것들 몇 개, 3팩까지들이 다 똑같은 거야. 3팩으로 나눠줍니다. 같은 것이 3개가 있으니까 3팩. 그러면 만약에 A, B, B, C가 있다면 이제 안 한다. 1, 2, 3 번호 안 붙인다 이제. 답은 전체 6개, 6팩. 그런데 3개, 2개가 똑같네. 3팩, 2팩 나누면 돼요. 별거 아니죠. 이게 다야. 쉽죠? 그런데 얘는 너무 쉬워서 이 정도로만 되면 그냥 다 맞춰. 그냥 NPR보다 더 쉽잖아, 사실. 보다 쉽다고 하기엔 그냥 그건 똑같잖아, 그냥. 맞죠?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뭐가 중요하냐면은 응용, 활용이라고 하자. 활용형 문제 2가지가 나와요. 그 2개가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냐면 나열을 해야 되는데 순서가 이미 정해진 녀석들이 있는 거야. 이제 화면 좀 킬게. 예시를 보여줄게요. 응? 왜 안 넘어가? 넘어왔다. 아, 이거 중복 순열이 먼저지. 아이씨.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순서가 바뀌었어, 내가 지금.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아, 있다. 이거 말고 좀 더 쉬운 거. 아, 있다. 요거야, 요거. 125번 같은 거. 코리아 5개 문자 KOREA. 순서대로 나열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뭐야? 그냥 5팩이야. 맞죠? 그런데 K가 R보다는 무조건 앞에 오는 거야. K와 R이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야. 무조건 앞에. 자, 요거 구분을 해야 된다. K와 R이 이웃하는데 K가 앞에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앞에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거? K, O, R, E, A 같은 거. 예를 들어서 O, E, K, A, R 같은 거. K가 R과 이웃하지는 않더라도 무조건 앞에 먼저 오는 거. 자, 요런 문제들은 어떻게 풀어준다? 자, 갑니다. 결국은 5팩에는 KR 자리를 바꿀 수 있단 말이야. 근데 RK 순서로 오는 것들은 다 지워야지. 그래서 이건 어떻게 푼다? K와 R을 그냥 하나의 동그라미라고 생각하세요. 똑같은 동그라미가 있다. 그럼 마치 뭐처럼 뭐야? 같은 것이 있는 순열형 보이지? 5팩 나누기 200 푸시면 돼요. 답은 60. 알았어요? 그러면은
나열한 것들이 뭐 있겠어? 봐. 동그라미, 동그라미, O, E, A. 동그라미 E, O, 동그라미 A. 그 동그라미 자리에는 내가 알아서 KR, KR 쓴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알았죠? 그래서 순서가 정해진 게 있다면 뭐 한다? 같은 것이 있는 순위를 취급한다. 자, 예를 들어서 남자가 5명 있어요. 남자가 맨날 너무 많아. 남자를 적게 하자. 남자가 3명, 여자가 5명 있어. 일렬로 늘어설 거야. 여기까지만 보면 몇 팩? 8팩. 그런데 남자는 키 순서대로라고 해보자. 그럼 뭐야? 5팩 나누기 3팩이지. 그렇지. 남자 3명은 그냥 똑같은 남자 취급. 오케이? 걔네들끼리 순서 바꾸면 안 돼. 그냥 작은 놈이 제일 앞에 서고 현우 이런 애들이 제일 앞에 서고 내가 제일 뒤에 서는 거지. 알았죠? 오케이? 갑자기 이해가 안 되나? 자, 뭔지 알겠죠? 자, 두 번째. 여기까지는 순한 맛이야. 그 다음이 뭐 처음에 접근이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뭐냐면은 너희들이 그 언제야? 중학교 때도 했고 고등학교 때도 한 거. 또 나와. 최단 경로의 수. 기억나냐? 이거야. A에서 B까지 갈 때 어떻게 풀었었니? 11111 썼던 거 기억나지? 이게 뭐야? A에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는 방법의 수들.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오, 왜 이렇게 스팸 전화가. 그 다음에 여기도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뭐야? 이거 한 가지랑 이거 한 가지랑 더해서 2가지.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뭐야? 이거 2가지랑 이거 하나 더해서 3가지. 4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6가지, 10가지, 10가지, 20가지, 15가지, 35가지. 이게 답이지? 자, 그런데 다른 풀이를 보여줄게요. 결국 A에서 B까지 최단 경로로 간다는 것은 갔던 길 돌아오지 않으면 돼.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4번만 이동을 하고 위쪽으로만 3번만 이동하면 되잖아. 그 방법들을 나열하면 돼. 7팩 나누기 4팩, 3팩. 그러면 약분 싹 해버리고 7, 6, 5, 4팩은 날려버리고 분모에 있는 3, 2, 1 약분을 하면 35가지야. 이게 또 다른 방법이다. 최단 경로를 푸는. 그래서 나는 이걸 진짜 많이 씁니다. 1111도 좋지만 이게 조금 더 빨라. 그림이 복잡해질수록. 알았니? 알았니? 근데 1111을 버리자는 얘기는 아니다. 알았음? 알았음?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그런 거로 활용을 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볼까? 그림 잘 보이죠? A에서 B까지 갈 수 있는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하시오. 오른쪽으로 2번, 뭐라 해야 돼? 가로로 2번, 세로로 1번, 높이 방향 1번. 나열해보자. 이렇게 푸는 거야. 뭔지 알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열하는 것 중에 옆으로, 뭐 세로로, 또 뭐 높이로, 옆으로, 이건 뭐야? 이 경로를 말하는 거지. 거꾸로 했나? 맞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거, 뭐 세로로, 가로로, 가로로, 높이로, 이건 뭐야? 세로로, 가로로, 가로로, 높이로. 이런 경로를 다 찾은 거야, 결국. 이해됐음?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짜증나는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지. 뭐?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그리자. 예를 들어서, A에서 B까지 갈 거야. 갈 수 있는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하시오. 였다면 뭐야? 7팩. 나누기 3팩, 4팩. 맞지? 답은 35. 아까랑 똑같은 그림이야. 옆으로 세운 것뿐. 그런데 여기에 산불이 났대. 못 지나가. 그럼 이제 뭐야? 지나갈 수 있는 경로만 남겨봐. 뭐야? 이거잖아.
요런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할까? 1111이 좀 더 나을 수도 있어. 물론 적응했다면. 111, 1111. 응? 두 개, 응, 응, 세 개, 응, 응, 네 개, 응, 응, 다섯 개. 세 개, 네 개. 이거 더해서 8개. 뭐 여기도 여기까지 가니까 4. 이거 더해서 8. 이거 더해서 9. 이거 더해서 17. 자, 1111이 적응된 사람들이 이게 빠를 수도 있다. 알았지? 그럼 만약에 이거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해서 장애물을 피해서 가는 최단 경로는 어떻게 풀까? 맞지? 응. A에서 B 지점으로 가기 위한 최단 경로의 수. 자, 간다. 어떻게 푸냐면 장애물이 있죠. 근데 전체적인 경로는 이쪽 방향이야, 맞지? 오른쪽 위로 가는 게 전체 방향이지. 그거랑 반대편 대각선 방향. 그러니까 요 대각선 말고 이쪽 대각선 말하는 거야. 이쪽 대각선 방향으로 중간 지점들을 지정하세요. 장애물을 꼭 피해서. 그러니까 요렇게 잡아줘도 되긴 되는데 불편하다. 꼭 장애물에서는 반드시 대각선을 잡아줘. 이게 편해.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다? A에서 A를 거쳤다가 B로 가야지. A에서 B를 거쳤다가 B로 가야지. A에서 C를 거쳤다가 B로 가야지. 그때 A에서 A로 가는 거는 1, A에서 B로 가는 건 1. 얘는 그냥 1 곱하기 1이죠. 얘는 뭘까? 요거야. 뭐야? 4팩 나누기 3팩. B에서 B로는 뿅뿅. 전체 경로 3개. 근데 가로로가 2개. 3팩 나누기 2팩. 12. 마지막 A12는 뭘까? 요거. 뭐예요? 전체 경로 4개, 가로로가 3개. 4팩 나누기 3팩. C에서 B로는 하나, 4. 더해주면 17. 이렇게 나오는 거다. 같은 답이죠? 요게 이제 최단 경로에서 장애물이 있는 거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한 풀이. 알았죠? 오케이? 끝. 그렇게 응용을 합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하는 것은. 민진이 뭔가 얼굴 표정이 씩 웃고 있는 게 뭔가 씨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괜찮니? 어? 아, 그래? 알았어요. 지워도 되나요? 어. 아니야. 지금 쓰고 있네, 애들이. 자, 이번에는 뭡니까? 중복 순열입니다. 중복 순열은 일단 순열이야, 순열. 그래서 순열이다 보니까 서로 다른 n개가 있을 때 이거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하긴 쓰긴 썼었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알개를 뽑는 거야. 근데 이제 책에서는 뽑아 나열하는 뭐 이렇게 설명했겠지만 나는 뽑는 경우의 수다. 그런데 뽑을 때 뭐 한다? 순서를 생각을 한다. 그래야 너네가 함수의 개수를 좀 받아들이기 편해지거든. 자, 근데 이제는 뭐가 됐다? 중복을 허용을 합니다. 말 그대로 뽑은 거 또 뽑아도 돼. 알았음? 자,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되는 거냐면 사실 자, 첫 번째 예시 1, 2, 3, 4라는 숫자 카드가 있고 세 자리 정수를 만든다 치자. 한 카드를 한 번씩만 사용한다고 치면은 4, 3이었죠. 또는 4P 3이었죠. 맞죠? 근데 이번에는 중복을 허용해도 되는데 뭔 개소리야. 중복해도 되는데 그럼 여기 들어가는 건 몇 개? 4개. 여기 들어가는 건 몇 개? 4개. 여기 들어가는 건 몇 개? 4개. 끝이야. 알았죠? 또 하나의 예시. 1이라는 숫자 카드와 2라는 숫자 카드와 3이라는 숫자 카드와 4라는 숫자 카드가 각각 3장 이상씩 있다라는 말로도 중복 허용한다는 말을 할 수 있겠지. 3번 써도 된다는 얘기잖아. 또는 1이라는 숫자 카드와 2라는 숫자 카드가 그리고 3이라는 숫자 카드 모든 카드가 충분히 많이 있을 때, 뭐 10개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등장하는 문제.
중복 허용한다는 말은 안 했지만 그게 중복 허용한다는 얘기지. 말로 안 쓴 것뿐이잖아.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어쩌라고요? 중복 순열은 결론 너희들이 4 곱하기 4 곱하기 4를 더 많이 쓸 거야. 실제로 풀 때는. 나도 그렇고. 근데 억지로 공식처럼 써보자면은 4가 아니지. n개 중에 r개를 뽑는데 중복 허용하네? 근데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순서가 있네? 파이로 쓰기로 약속을 한 거야. 얘 같은 경우는 뭐다? 4개 중에 3개를 골라보자. 하지만 순서는 있고 중복은 허용하니까 이거야. 계산 어떻게 해요? 4를 몇 번 곱하세요? 3번. n을 몇 번 곱하세요? r번. 끝. r개의 자리에다가 1부터 n까지의 카드를 쓸 거야. 여기 쓸 수 있는 거 n개, 여기 쓸 수 있는 거 n개, 여기 쓸 수 있는 거 n개, n을 r번 곱한다잖아. 이해됐음? 그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이거 중복 순열이네? n파이 r 써야지 라는 풀이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보다. 너희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n 곱하기 n 곱하기 n 곱하기 n을 하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해도 됩니다. 파이는 중복 순열은 P와 H와 C를 구분 짓는 문제, 즉 문제집에서 파이를 썼을 때 읽을 줄만 알면 돼, 사실. 알겠어요? 나도 이제 설명을 하려고 막 P랑 C랑 H라고 중복 조합도 H거든. 걔네들이랑 구분을 하려고 파이를 쓰는 거지. 그냥 계산형 문제에서는 그냥 n 곱하기 n 하고 있습니다. 4 곱하기 4 곱하기 4 하고 있을 거라고. 알았죠? 그래서 중복순열은 다시 한번 뭐다? 그냥 읽을 줄만 알면 되고 상황 자체를 이해만 하면 돼. 중복순열은 그냥 중복 허용하는 그냥 순열이구나 정도만. 알았음? 실제로 중복순열에 있는 거 뭐 여기 앞에 있지. 막 풀어본다고 했을 때 어디 있니? 여기 앞에 있다. 기본 문제 하나 갈게. 중복순열의 첫 번째 문제. 39번이죠. 이거 뭐야? 너무 파이잖아. 41번 가지고 푼다고 쳐봐. 4명의 회원이 있어. 각자 비행기, 기차, 고속버스 중에서 한 가지 수단을 이용해서 회의 장소에 모인다. 교통수단을 택하는 방법의 수를 만약에 그냥 물어봤다고 치자. 누가 이거를 4개 중 3개 고를까? 3개 중 4개 고를까? 하고 있냐. 첫 번째 회원 3가지, 두 번째 회원 3가지, 세 번째 회원 3가지, 네 번째 회원 3가지라고 해서 3의 4등으로 풀지. 그지 않겠니? 이해됐어? 나도 그건 똑같다고. 그래서 이건 굳이 중복순열을 이용해야지라고 안 해도 돼. 대신에 구분을 해야지라는 의미로 또는 그렇게 해서 3의 4승을 했는데 지금 보기 봐봐. 파이잖아. 그래서 3의 4승과 파이 연결은 시켜야지. 너희들이. 그래서 결국은 회원이 몇 명? 4명. 교통수단이 몇 개? 3개? 3개. 그러면 4개 중 3개를 고를까? 3개 중 4개를 고를까라는 고민은 너희들이 해야지. 그냥 순열과 그냥 조합에서는 3개 중 4개 뽑기 자체가 불가능했지. 근데 이제는 3개 중 4개 뽑기 가능하죠. 그래서 뭔지는 너희들이 의미 해석으로 들어가야 된다. 일단 확실히 아닌 게 보일 거야. 3개 중 4개가 맞네가 아니라 4개 중 3개 뽑기는 아닌 애가 보일 거야. 왜 아니야? 회원 4명을 다 뭔가 교통수단을 태워서 보내야지. 4명 중에 3명만 골라서 뭐하니? 그지? 3명을 뽑아서 뭐 어디 회의장에 보낸다가 아니잖아. 그럼 4개 중 3개 뽑기는 아니라는 걸 아는 거고 3개 중 4개 뽑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예를 들어서 3개가 뭐야? 교통수단이잖아. 비행기, 기차, 고속버스 중에서 비행기를 만약에 한 번만 뽑는다 치자. 첫 번째 비행기가 뽑힌 거랑 네 번째 뽑힌 건 다르지. 어떤 회원이 비행기를 탔는지가 다르니까. 맞죠? 순서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비행기 가능하잖아. 중복 허용하죠? 그래서 중복 순열이네 파이. 뭐 계산형 문제면 3의 4승 81 해도 되고 어쨌든 답은 3파이 4 이렇게 되는 거다. 알았니? 오케이? 끝. 여기까지. 어때요? 할만한가요? 하나 정도 풀어볼까? 자, 45번 풀어보자. 서로 다른 6개의 카드를 3명에게 남김없이 나눠주는 경우의 수와 서로 다른 3개의 사과를 n명에 남김없이 나눠주는 경우의 수가 같을 때 n을 찾아보세요. 그냥 뭐 같다, n을 찾자 이쪽에 포인트를 맞추지 말고 우리는 그냥 요 경우의 수를 구한다라고만 생각을 해보자. 맞죠? 6개의 스티커를 3명의 사람에게 나눠준대. 자,
민진아, 6명 중 왜 6명이래? 6개 중 3개 고르기야? 3개 중 6개 고르기야? 음! 3개 고르기가 틀린 걸 알아야죠. 맞죠? 맞다가 보이는 게 아니라 틀린다가 보인다 그랬지. 자, 왜 틀렸어? 6개 중 3개만 고른다는 거는 그 6개가 스티커잖아. 스티커 6개 중에 3개만 뭔가 뽑겠다는 얘기 아니야? 아니잖아. 6개를 3명한테 다 나눠줘야지. 스티커 3개만 고르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아닌 게 분명히 보일 거라고 했었던 거예요. 이 말이다. 그럼 3명을 3개 중 6개를 고른다. 그 3이 뭐야? 사람이잖아. 사람을 6번 뽑는다는 얘기잖아. 뽑을 때마다 뭐 해줘? 너 스티커 하나, 너 스티커 하나, 너 스티커 하나. 자, 그럼 여기서 순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단원이 중복 순열이니까 있어요 하지 말고 있어 없어? 있죠. 왜? 스티커가 다 다르니까. 첫 번째 만약에 명호가 저기 3명 중에 명호가 있고 명호를 한 번만 고른다 쳐봐. 스티커 다 달라. 뽑는 순서대로 스티커 1번, 뭐 2번 스티커 줄 거야. 오케이? 1번 스티커부터 6번 스티커까지 있다고 쳤을 때 명호를 한 번 뽑았는데 첫 번째 뽑기 그렇지. 첫 번째 뽑으면 1번 스티커고 네 번째 뽑으면 4번 스티커잖아. 명호를 몇 번째 뽑았는지에 따라 달라지잖아. 순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중복 허용합니까? 네. 스티커 못 받아도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호만 6번 골라도 되는 거지. 명호 너 다 바꿔줘봐. 오케이? 중복 허용합니다. 어허. 알았죠? 자, 그럼 두 번째 상황도 가볼까? 서로 다른 세 개의 사과를 n명에게 나눠준대. 이번에도 똑같지. 3개 중 n개 뽑기야. n개 중 3개 뽑기야. n개 중 3개죠. 왜? 다시 말하지만 3개 중 n개 뽑기가 아니란 걸 알아야 돼. 이 n이 예를 들어서 한 명, 아니 뭐 2명이라 쳐봐. 사과 3개 중에 2개만 뽑아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사과 다 줄 거라며. 그럼 일단 사과 중에 고르면 안 된다는 건 알아야지. 그래서 사람을 골라서 고를 때마다 사과를 하나씩 주는 거야. 오케이? 근데 순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요? 이번에도 사과가 다 다르대. 뭐 청사과, 뭐 무슨 사과 하면서 다른가 보죠. 알았죠? 그럼 만약에 질문해보자. 똑같은 세 개의 사과면 어때? 순서 있어 없어? 없어지는 거지. 첫 번째 뽑혀도 결국 사과 하나고 두 번째 뽑혀도 결국 사과 하나야. 그때는 중복 조합으로 이제 다다음 시간쯤 배우게 될 겁니다. 다음 시간? 아무튼. 알았음? 끝. 뭐 이거니까. 알았죠? 3의 6승은 9의 3승이랑 같죠? N은 9겠지. 끝. 어때요? 하시겠나요? 이런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확통 첫 번째 여러 가지 순열 단원이 끝났어. 이제 문제는 뭐야? 뭐가 문제야, 얘들아? 모르겠는데요가 아니죠. 너희들이 제일 큰 문제를 겪었지. 뭐야? 뭐긴 뭐야? 숙제가 졸라 많은 게 문제지. 그지 않냐? 183개. 어떻게 품? 파이팅. 이거를 어떻게 쪼갤지 내가 지금 그게 고민이야, 사실. 아니다. 해도 되겠다. 우리 홀짝 나누기로 했지? 맞다. 미적분만도 처음에 홀짝 얘기 안 해가지고 처음에 250문제 숙제 내줘가지고 애들 막 울었었는데 홀수번만 할 거예요. 행일 다 포함해서. 나머지 짝수번은 언제? 계약 후에. 알았죠? 그 홀짝으로 나누는 이유는 모든 유형 다 건드려 보라는 의미니까. 그럼 90개면 딱 적당하네. 알겠지? 뭐 나 혼자 적당하니? 이해됐죠? 자, 그리고 여기서 그냥 방금 지나가다 문제 중요한 거 많이 있을 텐데 지나가다가 딱 하나 보인 게 있어서 별표 하나만 지어보자. 시간 되면 오늘 풀자. 어디 갔지? 그 막 펭귄 인형 서 있고 곰 인형 서 있고 한 거. 여기 있다. 139번 요거 학교 시험 진짜 자주 나옵니다. 어려워요. 잘 고민해서 풀어보세요. 알았죠? 별표 하나 쳐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합시다.